학부모들이 나한테 준 돈 내 개인 돈인데 그걸 가지고 뭘 사도 무슨 상관이냐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 몇 군데 대형 유치원 몇 군데가 우리 유아교육 전체를 흙탕물을 만들어 놓고 있는데 그 사람들 처벌하자고 하는 그거를 처벌 못하게 하면서 그럼 뭘 처벌을 해요? 저 사람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국민들 앞에 너무 뻔뻔하게. 그럼 이제 시작해볼까요? 네네. 일단 첫 번째 질문인데요. 민주당에서 박용진 3법이 나왔고 자유한국당에서는 대체 법안으로 유치원 3법을 냈는데 해당 법안들의 공통점과 영책의 가장 상이한 부분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또 타당이 내놓은 법안에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그 자유한국당이 낸 법안하고 박용진 3법의 공통점은 어쨌든 유치원의 회계 투명성을 보장해 보자라고 전제가 있어요. 그래서 에듀파인 도입의 의무화라든지 혹은 또 유치원 운영위원회의 설치 의무 또 회의록 작성의 의무 이런 등등에서는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핵심적으로 출발은 같은데 결론은 엉뚱하게 나오죠. 그 박용진 3법에서는 만일에 그 유치원의 교비를 엉뚱하게 뭐 명품 백을 산다거나 아니면 뭐 개인적인 용도로 쓰거나 이러면 처벌해야 된다. 지금까지는 처벌 조항이 없었거든요. 우리 부모님들이 국민들이 이제 열받고 화나고 하셨던 이유가 유치원의 교비에서 혹은 국민들이 지원을 해줬던 누리과정 혹은 학부모들이 낸 원비 이런 돈들을 가지고 저기 성인용품도 사고 또 명품 백도 사고 뭐 막걸리, 양주 이런 것도 사다 드시고 이런 게 적나라하게 나왔잖아요. 그것도 화가 나는데 처벌도 하지 못한다는 거. 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국회는 도대체 뭐 하는 놈들이냐 이렇게 화를 내셔서 박용진 3법은 딱 그거예요. 잘못 쓰면 처벌하자. 이겁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굳이 유치원 회계를 둘로 나눕니다. 국민이 지원해주는 누리과정은 국고 지원 회계로 따로 하고 학부모님들이 내는 원비는 이거는 일반 회계라는 이름으로 따로 둡니다. 유치원 회계 중에서 국가로부터 지원받는 회계 부분은 잘못 쓰면 처벌을 하는데 여기는 잘못 써도 처벌하지 말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하고 똑같은 거죠. 지금하고 똑같이 잘못 써도 환수만 하고 끝나는 거예요. 이거는 이 사태가 왜 벌어졌는지 어떤 것에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지를 완전히 망각한 잘못된 결론이죠. 그래서 저희는 이 부분은 도저히 뭐 타협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 3당 원내대표와 교육위 간사들이 조율을 한때 봤을 때 회계 일원화, 누리과정 지원금 체계 현행 유지, 벌칙 조항 마련 이렇게 의견 접근을 본 것으로 알려졌는데 누리과정 지원금이 그대로 이렇게 유지되게 되면은 지금처럼 목적 외의 사용에 대한 형사처벌은 어려워지잖아요. 그 박용진 3법에는 두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말씀하신 것처럼 누리과정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전환해서 횡령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이건 좀 셉니다. 5년 이렇게 돼요. 또 하나는 사립학교법에 있는 교육 경비를 목적 외로 쓰게 될 경우에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조항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다 이번에 박용진 3법에 담았거든요. 그런데 앞부분을 빼자. 자유한국당이. 그래서 양보를 한 거예요. 뺄 수 있다. 왜? 여기 사립학교법에서 처벌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자유한국당이 또 사립학교법에 해당되지 않도록 하도록 일반 회계를 또 만들어서 가지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양보할 수 없는 거죠. 목적으로서도 처벌하지 못하도록 굳이 왜 그렇게 하냐고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러면 인재훈 바른미래당 의원 중재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희가 함께 논의해서 만들었던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하도 저러니 그러면 그 누리과정 지원금의 성격은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되 목적으로 쓰게 되면 사립학교법을 준용해서 2년 이하의 징역과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벌할 수 있도록 그 법을 만드는 걸로 준용하는 걸로 이렇게 한 거니까 박용진이 애초에 냈었던 전체 회계 투명성과 이를 어겼을 때 형사처벌이라고 하는 큰 틀은 그대로 유지되는 거였죠. 교육부 시행령 개정을 하게 되면은 사립유치원의 교육비 유용을 막을 수 없다고 이렇게 보도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왜 그렇게 되는지. 그 법을 개정해야만 형사처벌이 가능한 거예요. 그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에듀파인이라고 하는 국가 회계 시스템을
도입해서 쓰는 건 의무화할 수 있는데 그 회계 시스템을 쓰는 것과 용도 외로 쓰는 것이 발각됐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유치원 3법에 연내 통과가 만약에 안 될 경우에 뭐 차후 대책 같은 게 있는지. 저는 반드시 이번 임시국회 안에 통과를 시켜야 된다고 보고요. 만일에 그게 안 됐을 경우에 패스트트랙이라도 발동시켜 놔야 된다. 그러면 330일 상당히 뭐 긴 시간 같기는 합니다만 1년 뒤에도 이렇게 형사처벌할 수 있는 법안이 만들어지는 것이 나으냐, 1년 뒤에도 없는 게 나으냐. 당연히 1년 뒤에라도 있는 게 낫잖아요. 지금 발동을 걸어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내일 법안심사 소위인데요. 네. 자유한국당이 변화된 태도를 가져오길 기대를 하고 있고, 만일에 그게 안 되면 어쩔 수 없죠. 패스트트랙으로 국민들의 바람을 국회가 실천해야죠. 지금 뭐 오고 가는 게 좀 있나요? 얘기들이?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나요? 예. 근데 전에는 자유한국당에서 뭐 대화를 많이 나눠보자는 식으로 취지로 이렇게 그런 적 없습니다. 예. 자유한국당 간사가 뭐 전화도 안 받고 문자도 안 받고 뭐 이런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라서 제가 알기로 그냥 하자만 하는 거고요. 법안심사 소위의 과정 뭐 소집됐을 때 뭐 이런 태도 이런 건 다 그때 공개를 했기 때문에 다들 보셨을 거라고 봅니다. 그 본회의에서 이번에 통과가 안 됐을 때 한유총의 집단 실력 행사가 정치적 승리를 거둔 것 아니냐는 해석이 이제 나왔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한유총은 지금 이대로가 가장 행복한 거죠. 그런 면에서 한유총은 성공한 거라고 보고요. 자유한국당 칭찬 많이 받았을 거라고 봅니다. 한유총이 이제 더 자유한국당 의원들한테 이제 기부 같은 것도 뭐 쪼개기 후원 뭐 이런 것도 얘기가 나오는데 그걸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뭐 본인들은 안 받았다고 하니까. 근데 하려고 했거나 했었던 정황은 또 있는 것 같아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괜한 오해, 후원금 받고 뭐 그 로비 받은 거냐, 그래가지고 그거를 뭐 민원 처리해 주는 거냐라고 하는 괜한 오해를 받지 않으시려면 이번에 유치원과 관련된 박용진 3법 통과에 협조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한유총이 지난달 27일 대규모 집회를 열고 유치원법이 원안대로 통과되면은 집단 폐원하겠다고 밝혔는데 에듀파인도 그 거부도 조건으로 내걸었고, 근데 이제 실제로 대규모 폐원에 대한 이제 학부모들의 불안도 존재하는데 만약에 이제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경우에 대응책이 있을까요? 글쎄요. 저는 그분들이 집단 폐원을 하느냐 마느냐에 대한 문제보다 아니 어떻게 교육기관을 가지고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 그 교육기관을 폐쇄하겠다는 얘기를 저렇게 뻔뻔하게 할 수 있나. 국민들이 질문하셔야 된다고 봐요. 자기들 마음대로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 엄연히 법에 의한 교육기관이고 학교인 데다가 이 법이 다른 무엇도 아닌 그저 회계 투명성, 딴 데 쓰지 마세요. 이게 다잖아요. 그 정도를 못 받겠다고 하는 얘기는 딴 데 쓰겠다. 계속해서 나는 명품백을 사고 싶다. 그렇게 하시겠다는 건가요? 왜 그걸 한 해 못하네 자기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대한민국 어디에서 회계를 그따위로 쓰는 집단이 있고 학교 교육기관이 있고 국민 세금 갖다 쓰면서 저렇게 엉터리로 하는 데가 있죠? 자기들만 특혜받고 자기들만 특권 누리려고 그러는 거죠. 그런 걸 용납하면 안 된다고 봐요. 폐원에 대해서 이제 학부모들의 불안도 사실 존재하는데 이제 집단 시위 같은 것도 이루어질 수도 있고 그렇게 될 경우에 이제 정부나 당에서 어떤 대응이나 해결책 같은 게 있을까요? 아니 뭐 정부에서 교육 당국이 이러저러한 폐원에 대한 그 대책과 휴원에 대한 대책을 다 마련하고 점검을 계속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 이 순간에도 그래서 크게 불안해하시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만일에 이런 무책임한 폐원 집단 행동 등이 벌어지게 된다고 그러면 저는 이번에 하여간 그런 나쁜 버릇은 단단히 고쳐놔야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 그러면 대한민국 끝날 때까지 그 사람들이 하자는 대로 끌려다녀야 되잖아요. 그 학부모에게 한 말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이 아니면 앞으로 어렵다고 봐요.
지금 이 상황에서 유치원의 공공성과 회계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안을 만들고 또 교육당국이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잡아놓지 않으면 또 언제 이런 일이 벌어져서 국민들을 황당하게 만들고 학부모들을 속상하게 만들지 모르다고 저는 보거든요. 아이를 안심하고 키울 수 있도록 유치원의 공공성을 확대하고 또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박용진 3법의 통과는 국민 여러분들께서 특히 학부모 여러분들께서 응원하고 지지해 주시는 만큼 가능한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국민들하고 소통하려고 애 많이 쓰고 있고요. 저는 그래서 뭐 페이스북에서도 열심히 관련된 영상이랑 자료랑 뉴스를 많이 올려놓고 있으니까 와서 보시고 또 유튜브에도 박용진 TV라고 유튜브 채널 만들어 놨거든요. 거기 오셔서 정기 구독 뭐 이렇게 누르시면 뭐 계속 자기 거기 뜨니까 그렇게 해서 영상도 보시고 어떤 자료도 그리고 진행되는 상황도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일 법안심사소위에서도 잘 대처를 하고 그다음에 패스트 트랙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법안이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믿고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십시오. 시사포커스 독자들에게도 한마디 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국회의원 박용진입니다. 시사포커스를 보고 계시는 우리 독자분들 또 시청자분들에게도 당부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박용진이 펼쳐나가려고 하는 교육개혁의 한 부분으로서의 유치원 개혁, 박용진 3법의 통과를 응원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재벌 총수들의 부당한 기업 지배를 이제 떨쳐내고 한국 경제가 새로운 발돋움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대기업들이 정말 마음껏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재벌 개혁에도 응원 많이 보내주십시오. 저는 시사 포커스를 열심히 보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유튜브 박용진 채널, 박용진 TV 같이 구독해 주시고 박용진의 페이스북에 와서 나 박용진 이런 거 하는구나 라고 하는 걸 지켜봐 주시고 또 열심히 좀 퍼날려 주십시오. 그래서 페이스북에서 유튜브에서 제가 만들어 놓은 재벌개혁 그다음에 교육개혁의 아지트 여러분들이 함께 와주시고 힘 모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치지 않고 견눈질하지 않고 국민 여러분 응원 믿으면서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남은 2018년 한 해 잘 보내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법안 소위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이제 마지막 기회가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어서 조문 하나하나를 놓고 결론을 좀 내는 방향으로 진행할까 합니다. 그래서 저희 축조심입니다. 축조심의를 좀 하고자 하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좀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럼 먼저 유아교육법 일부 개정 동의안부터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